나는 눈밑은 다 괜찮다. 지방 불룩한 것도 없고 고랑 꺼진 것도 없다. 다 좋다. 근데 단지 애교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수술을 하는 거는 너무 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안검과 애교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후 사라진 애교살을 다시 살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하안검 수술을 예전 방식으로 했든지 해서 일단 하안검 수술을 한번 한 다음에 애교살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죠. 애교살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시 눈밑 지방이 불룩해진다든지 눈밑 고랑이 깊어진다든지 피부 처짐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안검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럴 경우에 하안검 재수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애교살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살릴 수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 방식 중에 그 외안각 고정이라는 그 눈밑 근육을 당겨줘서 이제 눈밑을 팽팽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그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애교살을 어느 정도 복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기존에 이제 수술했던 그런 흉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결국 근육에도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흉터가 생긴 부분이 있을 거고, 흉터는 조금 단단하고 어떤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좀 적당한 정도의 애교살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애교살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애교살을 살릴 수 있느냐? 물론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교살이 설사 있더라도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불룩한 경우에는 애교살을 넘어서 불룩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애교살이 보일 수가 없죠.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 더 불룩한데, 애교살이란 건 적어도 애교살 부분이 앞으로 나와야죠. 그 부분이 불룩하게 나오게 돼야 이제 애교살로 보이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눈밑 지방이 더 앞으로 나오면 애교살이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불룩한 눈밑 지방을 해결해주고, 외안각 고정을 통해서 애교살을 잘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애교살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하안검이나 필러로 만든 애교살이 나이가 들면서 처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하안검으로 만든 애교살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노화의 과정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 밑에 피부든 눈 밑에 근육이든 처짐, 늘어짐 이런 거는 다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독 처진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눈밑 근육을 당기면서 애교살이 좀 강화됐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눈밑 당겨진 근육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처음에 불룩했던 그 애교살이 조금 약하게 되어 보이는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애교살이 굉장히 강조돼 보여요. 그게 보통 한 달까지도 굉장히 좀 강조돼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외안각 고정을 해서 이렇게 근육을 묶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뼈막에 그렇게 묶어준 부분이 아무래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근육을 뼈에 묶을 때 실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강하게 묶어놔도 조금씩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냥 딱 보기 좋은 정도로만 애교살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 애교살이 점점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묶어 놓으면 한 달째는 조금 강해 보이지만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애교살이 만들어지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 모습이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서 조금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필러로 만든 애교살은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돼요. 필러는 보통 이제 필러를 만들 때 필러를 넣는 위치가 보통은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뭉쳐서 애교살이 생기는 건데, 필러를 넣는 층은 피부랑 근육 사이에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다 그 필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밑 근육보다 더 겉에 있는 거죠.
바로 피부 밑에 이런 식으로 넣어야지 적은 양의 필러를 넣어도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조금 도드라지게.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래도 그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필러를 넣어서 애교살이 있는 부분은 다른 곳이 변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 애교살 부분만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노화에 따라서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같이 처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필러가 있는 부분은 별로 안 처지는 느낌? 그러면서 고기만 통통하게 탁 나와 있는, 조금 뭔가 그 부분이 필러를 넣으셨나 보다, 필러로 애교를 만드셨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애교살이 없는 분들이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애교살을 만드는지. 저는 이제 애교살을 다 만들어요.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자분들이 눈밑을 많이 하시는데, 남자분들의 경우는 애교살이 좀 생긴다 그러면 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애교살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거울을 보여드리면서 자, 이 눈밑을 보세요. 애교살이 원래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리죠. 보통 특히 이렇게 표정 짓거나 웃으면서 애교살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을 때를 생각하면 오히려 밋밋하고 눈밑이 뭔가 자연스럽질 않아요. 그래서 애교살을 이제 다 만들고요. 애교살을 크게 원하거나 작게 원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세요. 나는 좀 큰 게 좋다 이런 분들도 있고 작은 게 좋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조절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 애교살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내가 난 애교살이 생기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수긍을 하시고, 또 막상 생겼을 때 모습이 좋거든요. 훨씬 젊어 보이고 밝아 보이고 인상이 환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크진 않더라도 조금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처음에 한 달째는 되게 강하고 진해 보이지만 3개월, 6개월 지날수록 연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정말 그냥 되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돼요. 애교살을 안 만드시는 분들은 없다. 네, 제가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교만을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는 너무 좀 과할 수 있죠. 이 정도 수술을 할 거면 눈 밑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맞지, 나는 눈 밑은 다 괜찮다, 지방 불룩한 것도 없고 고랑 꺼진 것도 없다, 다 좋다, 근데 단지 애교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수술을 하는 거는 너무 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필러를 이용해서 애교를 살짝만 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질까 봐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이 필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이 이 필러를 녹일 수 있는 주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부담스러우면 녹이면 되니까요. 그 정도로 눈밑 상태가 다 좋은데 나는 단지 애교살만 만들려고 수술하겠다, 이거는 별로 권하진 않아요. 네, 지금까지 하안검과 애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